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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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이 고민 함께 나눠주시죠. 결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 전에 저희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남편이 가난한 집의 장남이라서 저희 엄마가 그런 집에 시집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저는 남편이 이해심이 많고 도량이 큰 사람 같아서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 3살 된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려니까 아빠도 애도 너무 고생이다. 시골 어머니께서 키워주시면 좋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심해서 물건도 못 드시니 애를 키울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가 그 애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만 키워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들은 얘기라 정신이 멍했고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상의를 하니 아니 너도 지금 어린애 키우느라 고생인데 아무리 시동생 애라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둘이나 키우려고 하느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재혼할 때까지만 일하고 했다가 재혼하는 상대가 반대를 하니 더 좀 맡아달라고 했다가 이러는 집을 주변에서 봤다면서 안 된다고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을 하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역시 자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하셔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다달이 양육비는 꼭 붙이마. 너도 집에서 살림하는 양육비 받아서 반찬값도 하고 그럼 좋지 않냐고. 손자 녀석이 지금 엄마 없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잠이 안 왔습니다. 시동생의 사정이 딱하긴 합니다. 중국 동포와 알선 업소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만 남기고 이혼을 했고 아이 엄마는 소식조차 모르게 됐거든요. 어린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려니 시동생이 힘든 사정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못하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많이 서운했는지 저에게 요즘 냉랭합니다. 제가 만일 키우겠다고 했으면 누구보다 남편은 제게 고마워하고 그래서 저한테 더 잘했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인정을 생각하면 시동생의 아이를 맡아주는 게 도리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라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 아주 시어머님과 또 남편과의 냉랭함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난처한 상황이네요. 예. 지금 시동생의 아이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한번 맡아서 키워주면 어떻겠느냐, 사정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세대 전이었으면 네. 이런 경우 대체로 그냥 거둬줬죠. 많이들 그렇게 했잖아요. 또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뭐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게요. 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정말 뭐 힘든데 정말 좀 고민되죠. 네. 진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옛날에 뭐 큰아버지네에서 저는 컸어요. 뭐 할머니가 키워줬어요. 저도 시동생 둘하고 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시누이도 저희 집에서 맞아요. 대학 다닐 때 계속 우리 집에도 저기 삼촌 2명이 와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촌하고 친해질 그럼요. 기회, 뭐 고모하고 같이 살 기회,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하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김명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형내 애를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집에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애랑 걔랑 같이 좀 커가면서 같이 지내니까 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좀 매정하게 너무 물론 새 사정이 있겠지만은 매정하게 뿌리치는 것보다는 잘 좀 케어해주면 나중에 분명히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지나니까 좀 힘들긴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아직 애들끼리 잘 지내고 있고. 내 딸이 이러면 반대죠. 아이는 그렇잖아요. 제가 손주를 봐주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봐주는 것도 그렇고 아이 봐준 공은 없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은 저기가 다 나한테 돌아오고 그러면 아이가 잘 크라는 법이 없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잘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커줄 거라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내가 그 짐까지 떠맡고 그러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 아이는 중요하잖아요. 소중하고. 그러면은 피부치 조카인데 사랑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덕을 쌓는 걸로 알아야 돼요. 훗날 한 20년 후에 그때 가서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때 저 시동생이 어려웠을 때 내가 조카를 거절했다. 이 양반은 커다란 짐이 될 텐데 평상. 정말 요즘은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 혼자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좀 이렇게 같이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남편까지 이런다 그러면은 뭐 할 말 없지 뭐. 내 아이도 지금 뭐 시동생 애까지 그런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청상 이제 내 동생이니까 뭐 어째 그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 딱하지. 그것 동생이고 그런데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내가 시동생을 데리고 있어 봤는데 꼭 이렇게 이제 안 됐어서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안 데리고 있을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고마운 건 아는데 너무 그냥 힘들었고 옛날 말에 머리 뭐 털난 짐승 뭐는 거두지도 말라는 말을 좀 냉정하지만 근데 지금 또 닥치면 또 아마 데리고 있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나도 그래요. 아이고. 다들 그런 경험을, 누구 집에 살아본 경험, 친척 집에 살아본 경험, 혹은, 맡아서 키워본 경험을 예전에는 정말들 많이들 하셨던 것 같고, 그만큼 우리가, 또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 아이 키우기도 벅차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아까 얘기하셨던 것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도 새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민 6분의 얘기를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네네. 분석까지를 해봤습니다. 네네. 묘하게 남녀가 좀 갈려요. 예. 대체로 남자분들은 어떻게 안 키워줄 수 있느냐, 그죠? 네. 여자분들은, 그죠? 직접 한번 키워보면요. 이미 아이를 아주 오래전에 키워보신 할머니들도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막 한 3살, 4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자기 아이 하나도 힘든다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 안 낳죠. 늦게 낳고 적게 낳고 결혼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결혼하면서도 아이를 안 낳는 것을 조건으로 만나는 커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주축이 되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까 정도면 몰라도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네네. 전 덜썩 맞는 거는 전 정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나의 합니다. 지금 생각이 정확히 어떤지, 나의 지금 입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내가 나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강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시민들의 이야기에 아까 이제 남성분이 처형내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괜찮던데요, 좋던데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남성이 바라보고 있는 괜찮은 거와 주 양육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남성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 오고 애들 잘 노네, 어울리네, 친구처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삼시세끼를 다 그럼요. 챙겨줘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이러는 이제 그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 이제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 양육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제 존중해가지고 결정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남편이 그러면 이제 바꿔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이제 남편의 남동생 그렇죠. 아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남편이
요즘은 남성이라도 가사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가사 일 많이 하고 직장도 탄력 근무제가 있다든지 뭐 집에서 좀 보내는 시간이 있다든지 아이를 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한다든지 네네. 그런 분이면 또 혹시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런 구체적인 네. 환경도 상당히 가만히 돼야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이 아이를 키웠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양육자인 엄마와 또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아빠는 밤 10시 넘어서 들어와야지 되면 이 올고지 다 이 아내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 입장만 생각하면 문제는 대단히 단순하죠. 네. 근데 이제 저쪽을 들여다보면 네. 엄마가 키우기도 힘든데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아빠 혼자 혼자요. 그죠? 일을 해야 그것도 되는데. 3살짜리 아이를 그것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 또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 시골에 계신 허리디스크가 있는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도 안쓰러운 데다가 그 손주까지 눈에 밟히면 정말 그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는 건데 네. 그 조카를 내가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것만이 문제 해결책이라면 뭐 정말 방법이 없겠지만 그 외의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맨 처음에는 남편부터 설득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그 아이를 키워주면 정말 나한테 더 잘할 것. 정말 착한 사람. 심성이 도량이 깊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들어줬다니까 남편도 냉랭한데 그게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시동생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남편부터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그 입장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그 심정을 부부가 일단 좀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어머니께서 시어머니한테 곧장 연락을 했거든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소통은 이렇게 잘 되시는 그런, 고부간인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가 곧장 얘기하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하냐고. 한참 얘기하셨는데, 이제 좀 얘기가 이제 또, 막내 아들 생각하니까 또 이제, 좀 변화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은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하고요. 친정어머님은 이제 많이 반대를 하시고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간곡히 그것도 며느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네네. 그게 거절당했으니까 네. 그 심정도 전 미루어 짐작이 돼요. 그러게요. 네. 친정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반대하셨던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네. 왜 이렇게 고생하냐 네가. 음. 불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남편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남편이 이해심이 많고 도량이 큰 사람. 도량이 큰 사람이니까 조카도 껴안으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거를.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함께 그냥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보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남편이 어느 만큼 가사일이라든지 아이를 맡아서 함께 해줄 수 있는가 현실적인 부분 네.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가족 간의 관계도 예. 어떤 의미로 보면 협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조카를 완전히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키우는 건 내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밑반찬이라도 좀 해놓고 아이를 한번 좀 돌봐주는 거. 네. 그리고 자기 남편도 동생 아이지만 그죠? 남자가 또 거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3살짜리 뭐 어린이집에 또 방학이 있을 거예요. 그죠? 허리 디스크가 있는 할머니지만 계속 키워줄 수는 없지만 방학 때 한 며칠 뭐 한 일주일 가서 할머니하고 또 그 집에서 지내는 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동원할 수는 모든 가족 자원을 총동원해서 분담을 하는 조건이면 나 이 부분은 맡을게요. 네. 그러나 그 아이를 온전히 우리 집에서 완전히 키우는 건 어머님 정말 그건 전 못하겠습니다. 그 선은 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 키우는 게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이렇게 남의 집 아이 떠맡아서 키우기도 하고 사정이 그러니 또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되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양육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그 부분이 예. 과거에는 예를 들면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3명, 4명, 5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네. 큰아이가 셋째를 돌봐주고
큰 누나가 막내 아이를 좀 책임져주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지 않는 거죠. 네네. 언니나 아니면 오빠한테 조금 같이 협동하면서 뭔가를 했고 그리고 놀이도 마찬가지. 놀이도 네네. 같이 이렇게 또래가 모여 있을 때 애들끼리 노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 명 있는 집은요. 아이가 중학생이라도 여행 같이 다녀야 돼요. 맞아요. 늘 같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요즘 그렇게 됐어요. 예, 이제.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을 어쨌든 한 명 키우는 가정하고 뭐 두세 명 키우는 가정하고 또 이제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가족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하거나 여건이 안 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맞아요. 고모, 이모, 삼촌이 거들어줬죠. 다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 키우는 게요. 그냥 먹는 거 잘 해결해주고 학교만 보내주면 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키우는 방법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미세먼지도 신경 써야죠. 더 챙기는 사람은 유기농 이유식도 챙겨야죠. 또 애들한테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그죠? 네. 그것도 신경 써야죠. 뭐 이런 등등 훨씬 더 그죠?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옛날 부모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 애를 어렵게 키운다고 보는 시각도 좀 있죠. 네. 자, 지금 이제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받아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기를 꺼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전업주부로서 잘 하고 계신 아내분인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힘들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조금 전달을 하고 그래서 좀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고민이신데 이 말하기 힘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좀 꺼내면 좋을까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부부가 똘똘 뭉쳐야 돼요. 아, 부부 먼저 일단 한 부부. 팀이 되셔야죠. 네네.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시어머니한테 바로 직접 대놓고 시동생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를 남편하고 잘 전략을 짜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편이 대변해 주는 게 오히려 좋은 얘기도 있고요. 네. 사실은 정말 힘들지만 어떤 부분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전화로 했다가 대면했다가 얘기가 자기 생각했던 대로 안 풀려버리면 일이 훨씬 더 꼬여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어떤 의미로 보면 편지 같은 걸 좀 써서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좀 정리해서 네. 논리적하게 풀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일단 어머님한테 전할 수는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남편이 아내 입장이 돼서 대변을 해줘야지 남편조차도 조카 안 봐준 걸 되게 서운해하고 그럴 수가 있냐는 시각을 갖게 되면 점점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가 좀 맡아서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일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봤을 먼저 때는요. 얘기를 꺼낸 게 지금 남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내가 좀 따라줬으면 하는 생각을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아내는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네. 여성들의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을 제가 만나면서 아이를 수월하게 키우는 여성이 있어요. 맞아요. 예. 정말 그냥 즐기면서 키워요. 예. 그런 거 하면은 네. 하루하루 매 정말. 시간이 힘든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이분은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라고 결론이 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의 이 의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친정 부모님을 좀 끌고 와서 부모님의 의견의 한술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인 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분은 장가 갈 때까지 키우라면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아이 키우는 게 좀 그러니까 수월하지 않거나 네네. 좀 많이 힘들어 할 수 있는 성향인 사람이다라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지금 그런데 이 냉랭함 때문에 괴롭잖아요. 네. 이 괴로움 때문에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 부부 관계는 또 별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으로 그 서로의 이제 그 마음, 현실은 변할 수는 없지만 나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거는 좁힐 수 없지만 마음은 좀 헤아려 주면서 네. 당신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그 한계 이거를 그냥 차라리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냉랭하면 견딜 수밖에 없고요. 그 아이를 직접 데려와서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일을 더 잘하는 것으로 해서 그 관계를 조금 좀 부드럽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 시동생의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주부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